방문하고 기독교계 원로들과 점심을 같이 하는 등 연일 종교계의 조언을 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충북의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발견됐습니다. 농장 자체 방역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여부가 오는 일요일 결정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벨기에 총회장으로 떠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 연탄 기부 등 온정은 예년만 못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만만찮은 겨울나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올해부터 일부 농장들의 자체 방역 태세가 남다릅니다. 일정 기준 이상 방역을 하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때문인데요. 그런데 참여 농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산란계 닭과 병아리 등 6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달걀을 구분하는 벨트와 사육장이 오염물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또 다른 농가는 아예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1.5m 이상 담장을 높여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농장 자체 방역을 잘했다는 정부 인증, 질병관리 등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도 기본 80%까지 보상금을 받고 준수사항을 잘 지킨 게 확인되면 1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I에 걸려가지고 살처분 됐을 때 보상금에서 10%를 더 얹어서 주는 약간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받아도 매력이 이제 있게 된 거죠. 예방적 살처분이나 이동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 살처분 조치가 내려져도 가장 높은 가 등급은 발병 농가로부터 500m만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도 1km를 벗어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닭이 실제 있고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무래도 더 있잖아요. 농장 개별 방역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충북에서 신청 농가는 단 4곳이 전부입니다. 야생동물 차단 시설이며 내부 시설마다 전실까지 갖춰야 하고 여기에 CCTV 모니터링까지. 없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추가로 해야 할 항목이 60가지가 넘습니다. 혜택만큼 일반 농장보다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보상금이 더 깎여 본전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 추가 평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5%를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일괄적으로 신청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수시로 신청을 열어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신청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하는 과정에서 발병 농장과 800m 떨어진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추리 52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신규 방역대로 설정해 23개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진천을 시작으로 가금 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10개 농장에서 25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대표단이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로 향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주말인 12일 밤 8시 반에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대표단은 유치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 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합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의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차관 등 16명이 공동대표단으로 참석해 12일 토요일에 운명을 가를 프레젠테이션을 펼치게 됩니다. 개최 도시를 발표하는 건 현지 시각으로 12일 낮 12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밤 8시 반입니다. 공동 유치를 시작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민선 8기에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강한 유치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그 아름다운 경관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세계에다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연맹 집행위원회는 22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대표단은 현재 충청권 유치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이나 시설은 미국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 8월 충청권을 현지 실사한 평가단은 열정적인 유치 희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I mentioned before, we really feel the strong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all the local authorities. This is certainly a very strong point.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의장은 네덜란드 스마트 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내일 새벽 먼저 네덜란드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연탄 한 장이 아쉬울 텐데요. 올해는 유례없는 고물가와 경제난에 기부가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연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연탄을 나눠줄 자원봉사자마저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87살 홀몸 노인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연탄이 한 장도 없어 난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불 여러 장과 전기 매트로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연탄 작년에 이거 다 떼고 없으니까 하나도 작년에 거 다 떼었으니까 매트에도 애만 안 쳐요. 최근 연탄 난방을 시작한 정모 씨도 올 겨울나기가 막막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1,500장 정도지만 창고에 있는 연탄은 100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닥이 냉골이 돼도 연탄을 양껏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면 아무래도 연탄은 좀 넉넉하게 떼야 되는데 지금 연탄이 이제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삿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뀌려고 가끔 나옵니다. 당장 무료 연탄을 전달할 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탄 나눔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단체 봉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맘때면 54개 팀, 1,100명이 넘던 자원봉사 신청도 올해는 8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내년 4월 달까지는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1차 지원은 해드려야 되는데 봉사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나눠줄 연탄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최근까지 들어온 연탄 나눔 후원금도 2,550만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6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사실은 올겨울 사업량의 반 정도는 접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3분의 1 수준도 사실은 안 돼 있어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은 거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올겨울이 더 혹독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영동군의 조경비리 관련 예산을 승인한 영동군 의회가 감사원 발표 한 달 만에 깊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결권과 감시권으로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동군의 조경비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9월 조경수 구입 명목의 추경 예산 13억 원을 의결한 건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집행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영동군이 레인보우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특정 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조경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세복 전 군수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1차 후보지 3곳이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부지 실사와 최종 평가를 거쳐 11월 마지막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국 공모를 거쳐 제천 등 1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경찰병원 부지 제공을 위해 시유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까지였던 12구 참사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부상자 파악을 위한 정부의 연장 방침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피해 신고서를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고 대상자는 참사 사상자와 가족 외에도 현장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12구 참사로 숨진 충북도민은 1명, 부상자는 3명으로 정식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KTX 오송역 이용객이 93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통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오송역 이용객이 93만 5,794명으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 5월 89만 명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연간 이용객이 9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인 지난 2019년 862만 명보다 10%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내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행정수도 관문역으로 이용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과 충청권 광역철도 공사가 끝나면 이용객이 더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의 입장료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수목원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SSG가 키움을 꺾고 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규리그부터